고급 물리학 듣는 학생들 반갑습니다. 우리 고급 물리학은 과학 중점반인 12반과 13반인 학생들만 듣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물리학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울 게 고급 물리학인데 작년까지는 고급 물리학이 3단이었어요. 3단이었고 근데 올해는 1단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과연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17시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참 할 게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고급 물리학의 내용 편제는 여러분이 물리학 1, 물리학 2 여기서 배우는 내용 그 이상으로 사실은 대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분, 적분 같은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미분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미분, 적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방정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이러한 헤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트리비얼 솔루션, 우리가 시험해라 그러는데 시험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결론을 도달하기도 하고 해를 구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심지어 우리 이 고급 물리학은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모두 다 이수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많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겠죠. 초월함수 같은 개념도 그러고. 근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졸업한 그 선배들하고는 약속이라는 걸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물리학 2 오리엔테이션일 때도 물리학 2를 대학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또 심지어 교내 지필고사를 아주 못 보더라도 오히려 공부를 안 하더라도 다 좋으니까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고급 물리학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급 물리학을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물리학, 물리원들 다 듣고 있으니까 막상 대학에 가게 되면 또 일반 물리학을 배울 텐데 많이 또 어려움이 있어요. 배우지 않은 학생은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찌 보면 이렇게 눈으로 잠시 보고 간다. 상당히 큰 행운인 거죠. 그리고 경험도 한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선배들이 고급 물리학 시험을 봤는데 답을 쓰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문제를 알려줬고 풀이 방법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했는데도 물론 고3이라서 잠시 어떤 학습 계획 시간이 안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참 어렵다. 한 가지 이렇게 간단히 보게 되면 작년에 배웠던 책인데 일단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비선형, 즉 선형 미분 방정식 이와 같이 푸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기에는 좀 힘들다. 또한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우리가 어떤 비오사와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좀 대칭성을 이해한다면 암페어 법칙을 쓸 것이고 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오사와르의 법칙을 쓰게 됐는데 볼까요? 이와 같이 잠깐만요. 자 봅시다.
이와 같이 어떤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임의의 점 P에서의 뭘 구해라? 자기 장이 세기를 구하라.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그럼 풀이는 어떻게 되는가? 풀이를 보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각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 요소를 구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어떤 대칭적으로 적분을 하게 되겠죠.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B는 2파이분의 μ0y 인테그럴 S제곱 R제곱의 2분의 3승분의 RDS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적분이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옆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빨간펜으로 써놨는데 이와 같은 적분을 풀게 되면 솔루션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 테이블을 이용해서 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고 또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좀 낯설은 것도 있지만 볼까요? 이와 같은 모양에서도 자기장이 어디 5점에서 요처럼 이렇게 생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5점에서의 자기장이 세기를 구하라. 참 많이 난감하기도 하겠죠.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곡차곡 풀어가면 뭐 이해 못할 것도 없지만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는데 뭐 하자? 고급 물리 시간은 줄이자. 왜? 재밌는 물리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우리가 물리학 2시간에 우리 중점만 학생은 물리학 2를 다 배우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하나도 정확히 이해해 나간다면 고급 물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대학교 가게 되면 공대 학생은 전부 다 일반 물리학을 전공 필수로 배우게 돼 있어요. 이때 좀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단지 아쉬운 게 작년 졸업생과 달리 올해 여러분은 고급 물리학이 1단이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배울 수 있겠다라면 선생님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배운 지식의 정도도 있고 이해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든 많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보자. 이 부분이 선생님이 고급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갖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요. 요게 보이는 것처럼 좀 가까이 할까요? 자, 보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리학2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성적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할 것이냐, 이것이 차후에는 다소 변할 수는 있지만 현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나중에 변할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세운 계획으로는 지필평가 40, 생평가 60 이렇게 잡았고요. 지필평가는 1차 지필은 보지 않고 2차 지필만 보고 선택형은 70점, 객관식이겠죠, 그죠? 논술형, 서술형 문제겠죠. 30점 이와 같이 내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60점인데 실험 보고서 20점, 포트폴리오 20점, 그리고 논술 20점 이렇게 해서 60점, 합의 100점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도 얘기했지만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염두에 두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급 물리학을 좀 볼까요? 자, 고급 물리학. 이 고급 물리학 이 부분은 우리는 중점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전국에 과학고들이 있겠죠. 과학고등학교. 여기 경기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경기 북과학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는 한성과학고등학교.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요. 있고 그죠. 대신에 여기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라 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도 과학고등학교가 아닌 과학영재학교예요. 그래서 이 고급 물리학은 어디서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과학고에서 배우는 거예요. 경남과학고, 경북과학고, 제주과학고, 전남과학고, 그죠? 서울에 있는 과학고 기억나네요. 세종과학고. 서울에는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가 있죠. 이 과학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는 교재가 바로 고급 물리학이에요. 거기는 물리학, 물리틀을 배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재학교, 즉 경기과학고, 서울과학고,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와 같은 영재학교에서는 고급 물리학도 배우지 않아요. 거기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학을 바로 배워요. 이게 좀 차이점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행운이다. 자, 재밌게 봅시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낯설기 때문에 어떤 PPT나 학습 자료보다는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가 언제까지 이룰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는 동안에 선생님이 강의에 대해서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유튜브로 링크되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봅시다. 1단원이 물리학도 마찬가지지만 역학, 영어로 메케닉스, 역학이에요.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힘과 운동의 법칙. 역시 여기에서는 미분, 적분이 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주 적분 많이 쓰겠네요. 그죠? 일과 에너지, 입자계의 운동, 회전 운동과 행성의 운동. 그죠? 그리고 열 에너지. 이와 같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전자기학, 전기장과 가우스 법칙, 전기회로, 키르호프의 법칙, 그다음에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어 법칙, 페라데이 법칙 나와 있죠. 교류와 전자기파, 의학물리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또 광학, 기하광학, 간섭회절, 영상물리,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물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물리학, 물리학에서 배우죠. 대신에 우리가 미적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상대성 이론, 그리고 퀀텀 메케닉스인 양자역학, 핵반응, 엘리멘터리 파티클, 소립자, 기본입자, 소재물리,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고급 물리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는 1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학고에서는 주로 한 주에 4단위거든요. 4단위를 1년 동안 여기 있는 고급 물리학 책을 배우거든요. 1년 동안 배우고 4단위인데 우리는 반학기 만에 1단위로 배우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우리 많이 배워도 이 역학단원을 다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는 즐거운 물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는 걸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또 우리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봐봅시다. 자, 이거는 운동이네요. 운동. 역학에서의 운동. 자, 운동인데 물리학과 물리학2하고 좀 차이점이 잘 볼까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벡터라는 걸 배웠죠? 안 배웠나? 선형, 단위 벡터 이런 걸 배웠나 모르겠네요. 단위 벡터 이런 걸.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비록 X좌표, Y좌표, Z좌표 하는 것처럼 단위 벡터 이렇게 E1, E2 또는 이렇게 I, 또 J, K 이와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단위 벡터 얼마? 벡터니까 크기가 있겠죠? 이 안에 안 보이네요. 그죠?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1인. 크기가 1인. 무엇을 갖는? 방향을 갖는 벡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주로 E1, E2, E3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물리체계 우리 고급 물리학 체계는 여기 I에다가 옆에 하나 선을 더 긋는 거죠, 그죠? 이게 벡터라는 표시예요. J에다가 옆에 선을 더 긋죠, 벡터라는 표시예요. K에다가 하나 더 긋죠, 벡터 표시예요. 그죠?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X, Y 지나면 X에다가 위에다가 어때? 꼭세, 캐럿, X 캐럿, Y 캐럿, Z 캐럿, G 캐럿, 네, 이렇게 쓰게 돼요. 이게 전부 다 단위 벡터를 암시하는 겁니다. 단위 벡터가 뭐다? 크기가 1인 방향을 갖는 벡터다.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단위 벡터를 우리가 이런 얘기죠. 벡터 어널리시스. 그래서 우리가 벡터 해석, 분석, 벡터 해석. 이러한 과목이 하나가 존재해요. 수학 시간에는 이러한 것을 뭐라 부르는 거니? 이와 배우는 것을 선형 대수학. 선형 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이 벡터 해석이라는 걸 또 배우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자연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공간에 대한 어떤 물체의 운동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3차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3차원적인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은 역시 공간 좌표인 X, Y, G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뭐 많은 걸 동시에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X는 X 방향에 대해서, Y는 Y 방향에 대해서, G는 G 방향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법을 쓰기 시작하고 표현을 우리가 해 나갑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A 벡터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이죠? A 벡터. 여기 A 벡터가 있는데 여기는 A가 볼드체, 굵은 체, 벡터 표시인데, 여기 보면은 A 써있죠. 그죠? 이렇게 A가 있는데, 여기 물리량인데, A인데, A에다가 이렇게 써도 이거는, 벡터 A다 표시이고, 또 우리가 물리학에서 얘기했지만, A에다가 어때? 이렇게 화살표를 써도 벡터라는 표시예요. 또 어떠한 표시도 있느냐? 옆에 선을 긋는 것도 없고, 화살표도 없고, A를 아주 굵게, 이렇게 굵게 쓰는 것도 벡터 표시예요. 참 하나의 개념인데 표현을 막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니까. 자, 다시 봅시다. 여기 보니까 A가 어때요? 골드체로 굵게 돼 있죠. A가 굵게 돼 있어요. 좀 내릴까요? 진하게. 예, 온라인 강의가 하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요게 굵은 A가 A 벡터예요. A 벡터는 X, Y, G 성분을 갖는 거죠. X, Y, G 성분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요게 A, X는 X 좌표니까 방향이 X 방향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방향의 단위 벡터 I. 여기는 I에다가 위에 꼭세, 캐럿을 쓰고 있네요. 그죠? X 방향의 AX, Y 성분이 얼마? J 캐럿의 AY, K 성분의 AG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좌표가 X 좌표, Y 좌표, G 좌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를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GK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인 경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그러면 이 벡터 A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때 절대치는 크기란 얘기죠. 각각 성분의 뭐가 되겠다? 제곱의 루트가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떤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식화할 수 있겠는가 봅시다.
여기에 직각 좌표계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은 직각 좌표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케플러 제2법칙, 케플러 제2법칙 같은 거 보게 되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죠. 그죠? 이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 가게 되면, 혹시 물리학 계통으로 오게 되면, 이 운동을 표현할 때 우리가 원통 좌표계, 실린더 코디네이트, 원통 좌표계라는 걸 써요. 원통 좌표계. 그리고 좀 더 우주 지구에 대해서 논할 때는 구면 좌표계, 우리가 R, 세타, 파이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구면 좌표계라는 걸 써요. 많이 좀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 잘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현재는 오직 직각 좌표계만 쓴다. 여기 X, Y, Y, G, G, X 다 서로 직각이니까 직각 좌표계만 쓰겠다. 그럼 어때요? 자, 이렇게 X, X, Y, G, X, Y, G 이 공간에 여기에 큐빅 육면체가 있겠죠. 그죠? 요 점에서의 요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 벡터 바로 A 벡터예요. 여기마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요 성분, 이쪽 방향으로 요 성분, 이쪽 방향으로 요 성분 갖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좌표가 AX, AY, AG인데, 근데 단지 AX는 I, AY는 J, AG는 K.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요 그림에 대해서 여기 있는 벡터 A를 우리가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는 벡터에는 그러면 우리가 스칼라 2 곱하기 3은 얼마인가? 쉬운 말로 여러분이 편히 우리가 보게 되면 뭘 쓸까요? 그러니까 S는 VT. 요게 이동거리이면 얘는 얘가 스칼라이니까 좌변이 스칼라이면 우변도 스칼라가 돼야 되겠죠. 시간은 스칼라이니까 이때 V도 뭐가 되겠다? 스칼라가 되겠다. 그럼 이때 V는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또 우리는 6은 뭐다? 6은 방향이 없으니까 스칼라 값이겠죠. 그죠? 6은 뭐다? 3 곱하기 2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곱하기는 단지 곱셈에서의 곱하기인데,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숫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방향에 대한 곱셈도 있다 이 말이죠. 방향을 갖는 값에 대한 곱셈. 이걸 우리가 벡터가 되겠죠. 그죠? 벡터의 곱셈 곱하기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3 곱하기 2 만약 벡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6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한다면 작년에 우리가 13반을 선생님이 가르쳤었는데 그때 잠시 이런 부분을 소개했었을 것 같아요. 자, 벡터 곱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와 이렇게 점. 얘를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물리학 시간에 잠시 얘기했던 것 같네요. 얘는 우리가 다트, 점 프로덕트.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우리가 얘를 우리는 외적이다. 얘를 내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쓴다면 얘는 어떻게?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 고급 물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뭔가 회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다트 프로덕트 내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면 정사형의 의미를 갖는다. 쉬운 말로 그림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찾는 내용에는 전부 다 다트 프로덕트가 들어갈 것이고, 회전, 빙글빙글 돈다. 이때는 전부 다 뭐 쓴다?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께 외적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내적 하나만 볼까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 아이고야 불편해라. 자 봅시다. 우리가 1이라는 거 1은 스칼라예요. 1은 뭐다? 힘. 여러분이 알다시피 편하게 써볼까요? 그러면 힘 곱하기 뭐다? 이동 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사실은 뭐다? 힘 곱하기 뭐다? 변이다. 우리가 힘 곱하기 변이다 물리를 배웠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1이 스칼라라고 한다면 힘은 뭔데? 힘은 벡터잖아요. 벡터. 그럼 얘는 어때요? F 벡터 곱하기 그죠? 또 뭐가 돼야겠다? 역시 벡터가 되겠다. 왜? 벡터 곱하기 벡터는 스칼라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이 칠판에다 편하게 쓰면서 막 얘기할 텐데 농구시는 않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S가 돼 있는데 이때 곱하기는 이 곱하기가 아니에요. 뭐가 되겠다? 요 점이 되겠다. 뭐다? 내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봅시다.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힘을 이렇게 가해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움직임 변이가 얼마다? S다. 그러면 이때 구한 일이 얼마인가라고 하면 이때 구한 일은 F 곱하기 S가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되는데? 바로 요 벡터니까 얘는 어때요? 우리가 X 성분과 FX와 FY를 갖게 되겠죠. 이때 S 움직임 변이가 X 성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힘에 대해서 어때? 요 FX 성분 이게 바로 요 FX 결국은 요 F에 대해서 뭘 내렸죠? 정사형 이쪽 방향으로 그림자를 내렸죠. 그림자를 내린 게 얼마다? 요게 FX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fx 곱하기 s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fx는 얼마인데 요걸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한다면 어때? 이렇게 코를 그리면서 이쪽 변을 묶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그때 배웠으니까 뭐가 되겠다? fx는 뭐가 되겠다? f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곱하기 s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fs 뭐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우리 이를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곱들인데 여기 또 볼까요? 벡터의 내적. 자, 벡터의 내적 하면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인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 하나 볼까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A가 뭔데? AX, AY, AG 다트 내적 다트 BX, BY, BG 다트. 그러면 내적은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1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세타가 얼마여야 되죠? 코사인? 자, 여러분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세요. 얼마죠? 1일 때 얼마? 그죠? 0도가 돼야 되겠죠? 0도. 그럼 무슨 말인가요? A 벡터와 B 벡터의 방향이 뭐 해야만이? 같아야만이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갖기 위해서는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X방향은 X방향끼리 곱하고 Y방향은 Y방향끼리 G방향은 G방향끼리 곱해야 되는 거죠. 왜? 방향이 같으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니까? 0도니까. 그런데 만약에 X하고 Y 곱해보세요. X와 Y는 서로 몇 도죠? 90도죠. 이때 보면 여기다 하게 볼까요? 요것이 A 벡터이고 요것이 우리가 B 벡터라고 한다면 이거 9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죠? A 곱하기 B 코사인 90도 얼마 되죠? 0. 그죠?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서로 다른 성분들은 살아남고 있지 못한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 결론 보니까 어때요? 답이 AX, BX 플러스 AY, BY 플러스 AG, BG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왜? 각각 XY, YG, GX 성분은 뭐가 되니까? 다 코사인 90도가 돼서 다 0이 돼버리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또 하나 볼까요? 밑에 볼까요? 밑에 여러분 교과서 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벡터의 외적이다. A 크로스 B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행렬을 배우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배워도 2x2 매트릭스가 우리가 행렬이라는 단어인데 2x2밖에 안 배워요. 여기는 뭐죠? 3x3예요. 3방 3행렬이라는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고급 물리에서는 버젓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대신에 우리가 선생님이 내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적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A 닷 B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뭐다?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각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내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외적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어찌 보면 오늘도 역시 고급 물리학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경직돼 있고 좀 부드럽게 하고 싶었는데, 물리학 2를 여러 번 촬영해서 부드럽게 될 줄 알았는데 또 과목이 다르니까,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다르니까 다소 아마 경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인 경우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 선생님이 말이 좀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하지 않나 생각 들기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느리게,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웃을 수도 있게 이렇게 우리가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고급 물리학 첫 시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즐거운 고급 물리학 시간이 됩시다. 고생했어요.